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중도 우파인 웨인 브라운은 노동당이 지지하는 에페소 콜린스를 제치고 오클랜드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웨인 브라운은 콜린스보다 약 5만 표나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더니든에서도 중도 우파인 주스 라디치가 현직 에런 호킨스를 꺾고 시장이 됐습니다. 크라이스처치에서는 필 마우거가 데이비드 미치를 꺾고 9년 임기의 리안 달지엘 시장을 교체했습니다. 토리와 나오는 현직 시장인 앤디 포스터와 노동당이 지지하는 폴 이글을 제치고 웰링턴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카길에서는 75세의 팀 샤드볼트 경이 24년 만에 부시장인 노비 클라크에 의해 축출됐습니다. 액트의 시모 대표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우익으로의 이동은 노동당 정부의 경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 도로의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전국 도로에 움푹 들어간 곳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금주의 움푹 들어간 곳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당의 운송대변인 시므온 브라운은 일요일에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뉴질랜드 교통부 장관이 도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도록 청원서에 서명하고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구덩이 사진들을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운은 노동당이 애완동물 프로젝트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드 장관은 자신의 애완동물 프로젝트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움푹 들어간 도로를 보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교통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정규정치 패널에 참석했으며 뉴질랜드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를 국민당이 마지막으로 집권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웨스트코스트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소의 최신 자본이득 및 임대 수익률 보고서에 따르면 웨스트코스트는 올해 상반기 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은 연간 19.4% 증가한 34만 5천 달러의 주택 중간 가격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본이득을 보였습니다. 타라나키는 투자 성과 2위를 차지했습니다. 17.3% 증가한 63만 달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본이득을 보였으며 임대 수익률은 3.8%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또한 사우스랜드는 4.4%의 두 번째로 높은 임대 수익률과 12.2% 증가한 45만 달러로 일곱 번째로 높은 자본이득으로 세 번째로 높은 투자 성과를 보였습니다. 오클랜드는 6.1% 증가한 주택 중간 가격 117만 달러로 세 번째로 낮은 자본이득과 2.7%의 가장 낮은 임대 수익률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웰링턴이 5.1% 상승한 92만 달러로 가장 낮은 상승률과 3.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신 소매업계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향후 3개월 동안 평균 가격을 5%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테일렌지의 그레그 하포드 국장은 이러한 인상에 대해 소매업체의 92%가 공급업체의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임비가 51%, 임금이 46%, 임대료가 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포드 국장은 이러한 국내 영향으로 소매업체가 2022년 9월 3분기에 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매업체의 약 71%는 향후 3개월 동안 가격을 평균 5%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매업체의 약 30%는 비즈니스가 향후 12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확신이 없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코비드19 사례 수가 적으면서 따뜻한 계절로 접어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코비드 물결이 우리의 편안한 여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위 변종은 해외 사례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파도가 올해 뉴질랜드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 모델러 마이클 프랭크는 변종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해외 변종들이 복합적으로 새로운 물결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 모델러 데이비드 웰치는
유럽의 변종 무리들이 사례의 증가를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웰치 박사는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은 과학자들이 수백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오미크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사례는 코비드 검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비해 8% 증가한 150만 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모 9의 지진이 뉴질랜드 동해안을 강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향후 50년 이내에 뉴질랜드 최대 단층선을 따라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뉴질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는 2016년 리히터 규모 7.8이었던 카이코우라 지진이었습니다. 또한 악명 높은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은 6.3으로 측정됐습니다. GNS 사이언스의 케이트 클라크 박사는 과학의 발전으로 규모 8과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지각판의 충돌로 인해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밑으로 침강하는 주요 섭입대 지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히쿠랑이 섭입대는 북섬의 북동쪽에서 혹스베이를 지나 호주판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의 환율은 803원 7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1원 7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5원 68전입니다.